과학의 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무조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. 힘, 그리고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. 두 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? 그렇지. 같아야만 일을 한다 이겁니다. 이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.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물체의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일의 양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는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클수록 각각 커지게 된다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? 이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. 일은 무엇이다?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. 뭐다?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일은 뭐 곱하기 뭐? 힘 곱하기 이동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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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거리 곱하기 힘? 힘 곱하기 이동거리. 이동거리 곱하기 힘? 힘 곱하기 이동거리. 둘 다 똑같은 얘기죠.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일은 뭐?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. 다음으로 일의 단위랑 일을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서 얘기를 좀 할게요. 일의 단위는 줄입니다. 줄은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. 줄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. 그 다음 힘의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일을 나타내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힘 이동거리 그래프 혹은 이동거리 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X축은 이동거리고요. 그 다음에 Y축은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이동거리 힘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일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이 그래프 아래쪽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일의 양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 아래쪽 부분인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? 세로축 곱하기 가로축이죠. 근데 세로축이 뭐예요? 힘이죠.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야? 이동거리야.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뭐라고 그랬어? 그렇죠. 1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래쪽, 아랫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? 바로 일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때랑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. 지금 남학생이 아래쪽에서 지금 카트를 밀고 있죠. 이 카트를 밀고 있는데 카트를 미는 방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미는 힘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학생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의 크기는 당연히 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밀 때는 아래쪽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뚫고 일을 하는 경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. 수직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당연히 드는 힘은 아래에서 위의 방향이고 그러면 책이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?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. 이때 일의 크기는 드는 힘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힘은요. 중력을 뚫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. 세 가지. 자, 선생님이 일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과학에서 이 일을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.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? 힘 그리고 이동거리 이것이 반드시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힘하고 이동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? 같아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첫 번째 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힘, 이동거리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뭐가 없는 경우다? 힘이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.
자, 아래에는 고무풍선차가 있습니다. 고무풍선차. 고무풍선차가 뭐냐면요. 여기 위쪽에다 고무를 지금 고무풍선 있죠. 그리고 아래쪽에 CD를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고무풍선을 딱 분 다음에 이 입구를 열어놓으면요. 이 아래쪽에서 공기가 막 빠져나가거든요.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아래쪽이 살짝 뜹니다. 그래서 딱 밀면은 얘가 스무스하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무풍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 가게 돼요.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.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등속 직선 운동할 때는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. 등속 직선 운동한 경우에는 힘이 없는 경우예요. 우리가 1학년 때 알짜 힘이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알짜 힘이 없는 경우에는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힘, 이동거리 둘 중에 뭐가 없어? 이 힘이 없다고요. 그래서 얘는 일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힘, 이동거리 두 개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입니다. 지금 여자 역도 선수가 지금 역기를 들고 있는데 힘의 방향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요? 안 올라가요? 그렇죠. 얘는 힘만 위로 존재하지만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.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. 이 마지막 조건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조건입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힘, 이동거리 두 개 다 있어요. 그런데 이 힘의 방향과 이 이동거리의 방향이 서로 이 수직인 경우, 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남학생이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힘의 방향은 가방을 들었으니까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예요?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.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,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절대로 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.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100%, 10중 한 7, 8%는 다 틀립니다. 왜? 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힘 이동거리 두 개가 있다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. 일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? 힘과 이동거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힘과 이동거리가 다 있다고 해서 일이 아니다. 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이번 이 동영상으로 꼭 기억해야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줘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알겠죠? 과제 두 가지, 과제 1과 과제 2, 특히 과제 2를 잘 정리해가지고 오시고요. 추석 마무리 잘하고 우리 추석 끝나고 수요일 날부터 학교에서 봅시다. 사랑해요.